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설 2021년도 신축년 설 연휴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하여튼 그래도 명절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이 그러면 행복하지는 않지만 또 떡국도 잡수시고 하면서 일단 좋은 명절 보내시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설 때 사실은 정상적인 설 명절 보내기 같으면 대가족 단위로 모여서 지금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알려진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소한 10% 이상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또 K방향이라는 명분하에 가족이 못 모이게 이렇게 통제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또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명절 때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해서 신고를 받는 나라인데 세상에 참 기가 막힙니다. 아마 북한도 그렇게 안 할걸요. 코로나 핑계대고 오히려 유원지나 이런 데서 모여서 유락시설 같은 데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보다 고향으로 산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마스크를 끼면서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하는 것이 전통의 미풍양 살리고, 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두고 살벌하게 물질주의로 다 파괴되고 있는 가족윤리를 복원하는 소중한 기회일 텐데, K방역이라는 그런 미명으로 사회주의처럼 이렇게 나라 국민들을 통제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날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접고 대신 좀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자료를 보고 또 휴식도 취하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소에 난을 좋아하다 보니까 동양난을 취미로 키우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시절 20대부터 공간만 있고 여건만 되면 난분을 갖다 놓고 난을 키우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겨울인데도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 겨울인데도 꽃을 피운 난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고귀한 한 자연의 선물이고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신비로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잠시 그 난꽃을 보면서 지은 시를 하나 소개하면서 토크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은 난입니다. 난. 아마 이제 이 난은 이제 한국산 춘난에서 핀 꽃을 제가 보고 이 시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아마 종자가 우리 한국의 산하에서 퍼트려져서 이제 나한테까지 왔을 텐데, 그러면서 이 꽃을 보면서 갑자기 한 꽃대가 한 10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 화분에서
시상이 떠올라서 하나 쳤으니까 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난 어느 남쪽 산하에서 왔니? 꽃을 반쯤 피운 채로 넌 그리 내게로 왔지. 베란다에 놓인 많은 난불들 중에서 너가 왜 유독 나의 마음을 끌까? 인위적인 바로 이 장소에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너.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마음속으로라도 돌려보내야지. 거기에서 더 큰 향을 내면서 지내야지. 저 보기에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힘겹게 아름다운 자태를 이야기하니까 이런 시를 이렇게 썼고, 그래서 이제 2절을 낭독해드리면 누구를 통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니? 그 수많은 인연들 다 제쳐놓고 나에게로 혼연히 이렇게 다가왔지. 나를 스쳐간 그 수많은 사람들, 왜 너만 또 다른 느낌일까? 이젠 색바랜 추억보다도 더 생생하게 그려지는 너, 가장 자연스러운 너의 자리로 가야지. 너에게로 맞는 자리로 가야지. 거기서 더 큰 족적을 남겨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2소절 나눠보면서 써봤는데, 특별한 의미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그런 위치를 깨닫고 자연의 향기를 머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데, 그러한 삶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나 그런 분위기라면은 우리가 이런 걸 잠시 즐기면서도 좀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그 모순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 철면피해요. 저는 사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삼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한 전형적인 정치법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국가의 양심과 권위와 도덕성을 상징하는 자리인데, 정치의 똥물에 완전히 오염된 무슨 잡놈 수준으로 전략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서 대한민국 법관들을 지휘하고 많은 죄인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신문하고 하는 이런 역할이 안 되는데, 부끄러워서 당장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도 거기 앉아가지고 많은 시민단체 사람들이 출근 저지 투쟁하고 그리 내려오라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전 변협 회장 8명, 법대 교수 2,000명이 거짓말 김명수 사퇴하라. 이런 지금 성명서도 내고 말이죠. 전국 변호사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모두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 전직에 대한 8명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법대 교수 2,000명도, 이건 도저히 아니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법대생들한테. 이런 대법원장, 이런 뉴스 나가는 애들이 보고, 야, 대한민국은 거짓말해도 잘 살고 출세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빨리 내려오세요, 김명수 씨. 당신은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신은 그 권위를 누리고 특혜를 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장 더럽고 가장 오염덩어리인 그런 존재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루빨리 내려와야지.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덜 모욕감을 느끼면서 마지막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갈수록 자료가 나오잖아요.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할 때 김명수 팀, 정치권에 인맥 있는 판사들 동원해서 국회 로비 자료 만들어서 말이죠, 임명 동의안 처리하는 거. 의원들에게 찬성표 받아내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정황도 있는데 자료를 싹 파괴했다는 지금 기록도 있고. 정치인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이건. 꼿꼿한 대나무처럼 양심이 되고 추상 같은 젊은 영혼들의 도덕적인 지표가 돼야 될 그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똥물로 오염시키고 잡놈 수준으로 전락한 그대는 당장 내려와야 돼, 당장.
예? 부끄러워가지고 대한민국 여기가 무슨 뭐저 민주주의하는 나라 말이죠. 국민들 상처 주고 말이죠. 더 이상 어렵게 하지 말란 얘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도 나고,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 많으니까 당장 내려오세요. 주사파 걸려가고 뭐 협약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역사는 그들을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다 쓰레기로 취급할 그런 도도한 정의와 진실의 물결이 흐르게 돼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양식까지 부패했으니까 더 이상 뭐 어디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시킨 장본인 아니에요. 썩을 대로 썩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당신이 입증하고 있잖아. 예? 어떡하려고 그래 도대체. 아니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제사회에서 예? 조롱받는 말이야. 이런 나라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 빨리 내려와야지. 명절 전에 빨리 설날 전에 내려오라고. 그래야지 명절 하루라도 국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아시면 돼요. 오늘 또 이제 아까 새로운 뭐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보니까 그 서울역 쪽방촌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뭐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 83만 6천 가구를 주택 공급하겠다는 이사대책이 나온 이후에 서울역 쪽방촌을 지금 개발하겠다는 이런 기사가 나온 모양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해당 지역 토지나 건물 주인들은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고,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와 이제 서울시가 5일날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또 이제 이사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더 재밌는 거는 이런 발표를 접한 이 지역의 토지나 건물주들이 결사 반대한다. 아니 어떻게 그 사유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동의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토지 건물주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다. 입지 좋은 땅을 공공개발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을 현혹해서 정부가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래서 토지 건물주들이 결사 반대하면서 이 같은 말을 한 건물주 한 것을 언론이 보도했네요. 공산당 같은. 아니 대한민국이 뭐 이런저런 모습이 지금 주택정책 시행 과정에서 하루도 안 지내가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공권력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시장 경제, 사유재산권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원리인데, 주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을 그냥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 추석 때 조금이나마 가족들하고 편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되네요. 원전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고 그랬는데, 가스공사가 한국 수력원자력만 뭐 그런 게 아니고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또 뭐 하나 터졌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원산 갈마 발전소를 건설해 주겠다는 제의를 한 이런 정황이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한 가스공사 간부가 2019년 11월 29일, 12월 1일 사이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를 지낸
리호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부는 최근 국민의힘 탈원전, 북원전 진상조사특위 소속 이철규 의원실을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다 나라가 걱정돼서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는 뭐 그 당시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책임자로서 원산 갈마 관광지구 개발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1년이면 가스발전소를 지어줄 수가 있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갈마지구 공사는 북한의 자금, 자재, 에너지 부족 때문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이런 제안을 이렇게 막 국회 동의도 없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더군다나 지금 북한 정권이 비핵화 사기쇼를 이렇게 한 시점에 다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느냐. 발전소 제한 시기가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우리 남북한 관계는 물론이고 미국과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아주 괴상한 시기인데, 아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면 이런 제안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발전소 논의 이후에 통일부는 또 갈마지구 개발 논의를 또 제안을 하고, 사실 이런 산업설비가 제공되는 것은 여러분도 안다시피 유엔과 미국의 북핵 제재 위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국제적인 협약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응? 그 당시 가스공사 사장이 아마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인데, 이거 원전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제의를 일개 사장 간부가 가서 북한 책임자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들 세금을 우습게 알면 이렇게 그냥 뭐가 이렇게 체기 잡아서 북한한테 이런 식으로 미국의 눈총을 사면서 우방국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국정수사를 통해서 이것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국정수사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국회의원 300명이 밤새워도 안 되겠어요 지금. 참,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5년 동안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정권 끝나고 뭐 이상한 비밀들 나와가지고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연일 나오잖아요. 큰 걱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니 박범계 씨가 법무부 장관 되고 추미애 씨가 옛날에 그 검찰 임사가 너무 무리하고 그냥 정권 경호부대 사설 경호대처럼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건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일요일날 갑자기 7일날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를 보니까 이름만 뭐 추미애에서 박범계로 바뀌었지, 이거 뭐 청와대 경호 인사들, 친정권 인사들 계속 중용했다는 그런 지금 평들이 지금 자자한 거 아니겠어요? 응? 청문회에서 부적격성이 인정됐으면서도 임명한 박범계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더욱더 재밌는 것은 윤석열 총장을 불러가지고 뭐 잠시 환담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뭐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마치 뭐 협의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무슨 장난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 이제 윤석열 씨하고 박범계 씨가 만났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교체를 요청도 하고 했는데 전혀 뭐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유임시키고 말이죠. 응?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했겠죠. 뭐. 똥개노릇 해야지 장관직 하니까. 뭐 앞으로도 이제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건, 채널A 사건 등 정권의 불법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들의 거듭던 요청에도 이 수사를 막았던 이 이성윤 씨 중용해야지 뭐 또 방패막 역할하지 않겠어요?
그 밑에 바로 차장검사 사표 쓰면서 이성윤 지검장 동반 사퇴를 요구해서도 양심에 털이 났는지 그 거부하고 앉아있다 유임됐다. 후한무치한 사람들이지 뭐.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은 국회와 금융을 주로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알짜배기. 그냥 충성하고 대한민국이 국익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일개 정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중용하는 이런 인사. 신정권 완장 노릇을 할 사람을 끝까지 정권 막일까지 가지고 가겠다. 명백한 법치주의 파괴죠. 이것도. 오늘 몇 가지 뉴스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뭐 한때 정권이 바뀌면은 한국 마사회장 자리를 가려고 감사나 뭐 그 정치권 주변 인사들이 이렇게 애태우던 직장, 신의 직장이 한국 마사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마가 전면 중단돼서 수입이 없어서 지금 마사회가 아주 경마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뭐 7조 6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눈물의 호소문을 지금 뭐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뼈를 깎는 비용 감축 노력에도 지난해 4,5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 마사회가 적자를 낸 것은 1949년 창사 이래 6.25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198명 감원도 하고 이래 했지만은 도저히 뭐 예산 문제로 2019년에는 41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작년에는 한 명밖에 채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청년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마가 중단되면서 전국의 승마장, 마을, 유통업, 사료작물 재배업, 조련시절 뭐 등등 마을산업 관련 전체가 무더기 폐업과 파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뭐 아마 이 황금알을 낳는 정권의 어떤 과거에 보면 자금 창구 역할 같은 걸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은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 온라인 막권 발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게 뭐 국민 정신건강에 좋은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큰 지금 원인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8년 1월에 일주일에 하루에서 3일 정도 근무하던 임시직, 경마 지원직이라 하죠. 5,4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했답니다. 5,400명. 그러니까 경마가 있는 날 막권 발매, 질서유지 업무를 맡고 있던 비정규직을 대거 정기적으로 5,400명을 전환해 준 거예요. 물론 뭐 경마가 중단된 다음에는 출근하지 필요가 없는 인력들이지만 급여의 50%에서 70%를 휴업수당으로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5,400명. 아마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비정규직으로 그냥 있었다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용인데 지금은 이런 경영 위기가 닥쳐도 손댈 수 없는 고정비로 변했다. 그래서 기업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정책이 혹은 과도한 이념이 투입된 이러한 정규직 전환이 결국은 아주 건전한 기업들의 지금 뼈를 깎고 살을 깎고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다고 뭐 청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정부는 청년들한테는 지옥 같은 그런 취업문을 만들고 있어요. 한 명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사에 그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데 작년에.
뭐 전체적으로 성한 구석이 없으니까. 야, 이렇게 해서 이 공기업들 뭐 인천공항공사도 그렇고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면서 지금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실을 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해야 될 일을 무슨 뭐 하루아침에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밀어붙이고 호통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여기저기 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참 난감합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마 새벽에 아마 신문 본 분들이 아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혈압약 먹은 분들이 있는 기사가 또 하나 뭐냐면, 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9일날 그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기가 막히죠. 대전지방법원의 오세용 영장 담당 부장판사. 아니 그 밑에 직원들은 다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는데 너 죽을래라고 밑에 부하 직원 시켜서 경제성 평가 조작하고 폐쇄 결정한 장본인인데, 판사가 어떤 논리를 들어서 이야기하도 이게 합리화가 되고, 이거 초등학생도 이거 웃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태세가 썩고 부패하고 구린내가 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세용 영장 담당 부장판사가 뭐 이런저런 논리를 만들었지만 아마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겠습니까? 어? 아니 밑에 직원들이 지금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산업부 장관이 피해갈 그럴 자리가 있나요? 뭐 하여튼 여기 법원이 밝힌 그 기각 사유는 뭐 산업부 장관이 가동 중단을 즉시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뭐 다투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형법 123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이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 적용할 때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말은 뭐 법리용어를 썼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할 때 언론 재판한 걸 생각하니까 이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여러분도 지금 잠깐 들었겠습니다만, 청와대에 하명받고 장관이 밑에 직원들 윽박질러서 억지로 허위 보고서 만든 장본인을 이런 논리로 피해갈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이고, 저도 이야기 듣고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다. 뭐 개인들의 일신을 위해서 뭐 승진을 위해서 이런 양심이 반하는 뭐 법률 행위들을 할 수는 있어도, 아이고 과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한테 혜택받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피 흘려서 희생한 사람들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뭐 또 무슨 황희원? 무슨 옛날에 황희정승이 아니에요. 저 세종대왕 때 청렴결백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요즘 뭐 또 장관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 많은데, 본인은 한 달 생활비 60만 원으로 생활했으면서 딸은 한 해 4,200만 원이 드는 외국인 학교에 보낸 그런 이력, 통장 구조가 뭐 수십 개나 된다고 그래. 6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국가가 법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패거리 문화로 농락당하는 현실이에요. 뭐 노무현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인사들이 다 이거 뭐 장관이라고 임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결격 사유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박범계 씨도 자신과 아내의 재산을 공직자 신고해서 상습 늘어간 사람이고 또 폭행 혐의까지 있다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나왔는데도 뭐 그런 거 상관도 없잖아요. 응? 참, 응?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공직자의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부서에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효율성과 그리고 권위가 있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부하 통솔 능력을 가지려면 도덕성과 정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냥 공직자의 자격이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그냥 뭐 같은 패거리라고 그런 완장 하나 차면은 이 정부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특권을 다 누리고 지들끼리 나눠 먹고 국민은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다. 나라를 거의 농락하는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엉터리 인사들 내가 요직에 앉히는 정권도 처음 봤어요. 하기야 다 끝난 나라라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자꾸 얘기해봤자 입만 아픕니다만 야당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임명한 장관급 인사만 28건이라니까.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제 요즘 코로나 전국 때문에 너무나 힘든 우리 국민들이 많아서 현별해가지고 꼭 도와줄 땐 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장성을 기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금 이 정권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이 아니고 인기영합주의가 이제 더해지면 이제 재정 타락주의가 되어서 타락한 나라가 결국 갈 길은 뻔한 건데 뭐 이 지자체들도 앞다퉈가지고 그냥 보편적인 코로나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고 좀 나서고 있는. 지금 경기도 이재명 씨도 뭐 1인당 10만 원씩 경기 도민들 준다고 그래서 1조 한 4천억 원 들어간다고 그러고. 서울시도 말이죠. 지금 시장이 없는데도 1조 4,852억 원을 선별기금하는 방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 줘야지 무슨 선별기금이냐 그래서 아직 다시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고. 서울시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시장 선거 하는데 이런 거 하면은 이거 보궐선거 간접 지원이 돼서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25곳이 돈이 어디 있는지 보편적인 돈을 좀 뭐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국 광역시도에서 이제 재정 자립도가 조금 높은 경기도는 한 59%, 울산 광역시는 52% 정도로 이렇게 산업체들이 많은 데는 좀 높은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자립도가 지금 10% 미만 아니에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데, 근데 이런 전라남도 지역에 22기 기초지자체 군청, 시청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22개 중에서 12곳이 1인당 10만원,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다 주겠다고 했다는데, 아니,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데, 어디서 돈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들 뭐 땅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포퓰리즘을 넘어 표를 사는 표퓰리즘. 일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는 민주주의의 기본 윤리가 지금 잘못하면 파괴되고 타락하는 이런 사회로 갈 수가 있다.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만들어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현실을 보면은 도저히
재정 자립조라든지 재정 악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뭐 10만 원, 20만 원 받으면 좋겠죠. 아이고, 하여튼 요즘 뭐 그래서 나라가 하여간 뭐 제가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일일이 열거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완장찬 사람들이 이렇게 국정을 농락하면 되겠어요. 자기들 국가가 자신들의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5,500만 국민들이 주인이죠. 세금 내서 조금 좀 우리 대신에 전문성을 가지고 나라 좀 한 5년 자설해달라고 잠시 맡겨놨더니 주인 행세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조시대 때 왕 쫓아내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깨어있는 국민들이 돼야 됩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뭐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없고 오직 자신들 정권의 연장 그리고 퇴임 후에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덮을 수 있는 후계자 몰색, 잘못된 태물적인 이데올로기를 이 사회에 고착화시켜서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는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깨문 같은 조직이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뭐 거의 지금 자살골을 넣는 수준으로 지금 국정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대깨문과 같은 이런 세력들은 국가 이익보다는 그냥 파벌의 이익, 무소불위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성 친문 집단이 지금 다른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목소리는 다 듣질 않고 이런 목소리만 마지막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세력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본인 생각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전체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몇 사람 안 되는 대깨문 세력의 욕망과 그들이 원하는 걸 대리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국민의 전체 세금을 이런 사람들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좌파 독재라는 말이 4년 전부터 외국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이제는 그 선을 넘어가지고 자신의 길을 막는 말에 사법부나 권력기관들을 길들이고 개혁의 명분하에 다 뭐 난도질해가지고 개편시켜놓고 인사도 그런 인사 시켜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또 자신이 퇴임을 보장하는 그러한 안전장치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게 공수처 같은 거 아니에요. 공수처. 검찰을 통제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도 재갈을 다 물려놔서 KBS는 홍위병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주사파라는 한 2여 명 집단의 사적인 그런 소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대깨문이 그중에 여론몰이를 하는 하나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고 언론들이 그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이런. 누가 그랬잖아요. 재정도 이제 뭐 좀 있으면 파탄 상태로 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 받는 분들이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금은 뭐 다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인실 서강대 교수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치해계진 한국 경제가 재정중독에 빠져가지고 제설제로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블랙아이스의 자동차와 흡사한 상황이다. 그렇죠. 블랙아이스 위에 자동차 달려가는 제설제로 이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대한민국 재정 악화 상황이 그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북한만 말이야. 우리 민족끼리니 뭐니 허황된 얘기를 하면서 북한만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한미 관계는
파탄나서 안보는 골로 가고 있고 전작권 안 준다는데 달라고 떼깡 쓰고 있고 말이죠. 누가 얘기하듯이 한미관계가 동맹의 위기를 넘어서 동맹의 방기도 좋은 편, 동맹의 파탄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거 막 갈라치기 정권의 전형적인 외세배격, 우리 민족끼리가 그렇게 만들고 촛불은 뭐 전지전능하고 그 외에는 다 적폐 세력이고 갈라치기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촛불 옹호 세력과 적폐 세력을 양분해가지고 연일을 몰아치고 나라를 다 갉아먹고 국권을 거덜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집단이 아니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뭐 지금 1년 남은 이 정권도 법치 파괴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고 정권 재창출에 모든 걸 걸 거예요. 국민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죠. 후계자를 잘 골라서 주사파 권력을 연장해서 깜빵은 안 가야 되고 그런다고 되지도 않잖아요. 아니 전두환 대통령이 같이 혁명한 노태우 대통령 권력 세워놓으니까 보호해줬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수천억 원 비자금 들여서 당선시켜놓으니까 보호해줬어요? 그거 안 됩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거 생각하는 사람 바보예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고 지금부터 잘하는 게 나아요. 1년 동안. 응? 누가 과연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내 퇴임 후에 권력을 보장하고 우리 안위를 보장할 것인가. 이거 생각에는 이제 1년 동안은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 국민들이 죽절 살든 뭐 비슷한 사람들 엉터리 인사를 해놨으니까 뭐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거기에다 이제 대선 구도를 잘 짜야 되겠다는 이런 아주 은폐한 음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거기 어떻게든 뭐 가덕도 신공항 같은 그런 거의 선거법 위반에 가까운 그런 국고 낭비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또 지들 스스로 만든 뭐 성추행범 같은 게 후보로 안 나겠다는 그런 약속도 깨고 뭐 내가지고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하고 이런 전국으로 지금 4월 7일까지 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헌을 지금 카드를 다 생각하면서도 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선거가 지금 4월 7일에 있잖아요. 딱 잘못되면 이게 불똥이 쳐서 선거를 망칠 것 같으니까 물론 조직선거 같은 지방선거가 되겠지만 시기를 아마 그 보궐선거 4월 7일 이후로 아마 둘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시킨 그 사기 탄핵파들 꼬신 것처럼 또 덜 떨어지고 나라 팔아먹는 수준의 그런 비양심적인 가짜 보수들 또 꼬셔가지고 연방제개헌이라고 안 할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권력이 비대한 걸 좀 분산시키는 선진국형 개헌을 하자. 그래서 뭐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에서 뭐 총리 대통령 분리한다든지 이원집 정부대를 한다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 알량한 보수도 아닌 가짜 보수들을 몇 개월이라도 총리라도 시키고 허울 좋은 대통령이라도 시키는 이런 또 개헌 정국을 끌고 갈 텐데 결국 겉모습은 그렇지만 속모습은 북한하고 잘 지내서 외세 배격에서 아무튼 주한미군 기타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 간에 잘 지내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고 틀을 짜는 그런 내용을 담는 개헌으로 갈 것이다. 아마 오묘하게 그렇게 만들 것이다. 국민들이 눈치 못 채게. 겉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한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갈 거지만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지금 신축년에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다 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저 북한의 적자자 김정은이 또 불러들여서 깜짝 쇼 해가지고 또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그런 거 하려면 미국이 걸리적거리니까 또 장난들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막 공수처도 또 출범시키면은 정권 재창출에 방해되는 인물들 다 제거해야 되고 아마 7월부터 11월은 이제 대선 구도로 또 빨려 들어가서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게임을 하고 그래서 이 주사파 정권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역사의 철퇴를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 이런 기만전술과 음모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잡으면 깜빵 가는 거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고 그렇게 실수들 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망하기 전에 겪었던 과거 역사 현상들이 지금 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체념, 포기, 스트레스, 분노, 희망의 상실, 절망의 시대. 그리고 권력은 특정 세력의 포로가 돼서 부패와 농단을 일삼고,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심하겠습니다. 봉급받는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만, 곡소리 나는 세상에서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신축년을 좀 보낼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가가 자살골을 넣고 자살로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봤습니다만 누굴 믿겠어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믿을 놈이 한 놈이 있습니까? 야당이 있어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라고 잘못된 권력을 견제하라고 갖다 놨는데 그 시무룩군 역할하고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하는, 사법부도 대한민국의 추상 같은 권위를 세우고 삼권 분립을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서 지켜달라는데 권력에 충견이 돼가지고 저렇게 더러운 똥물을 튀기고 있는데 나라가 되겠습니까? 다 끝난 나라입니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밖에 이거를 저지할 세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처절하게 그런 오해와 많은 탄압과 이런 시련 속에서도 그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 설을 계기로 차분히 한번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자살골을 넣는 그런 망국의 현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아파트도 그냥 있고 차도 그냥 타고 다니고 통장에 그냥 좀 버틸 만한 뭐 돈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 할지, 뭐 아파트 값도 올랐다고 그러고 이럴지 모릅니다만은 한순간에 꺼집니다. 그런 것들이. 한미동맹만 제대로 파기돼도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예? 대한민국 주가 그대로 유지되겠어요? 한미동맹이 파기됐다는데 여기 투자한 존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바라는 정권은 아닐 텐데 하면서도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온 걸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사회주의 혁명이 맞긴 모양인데 무슨 사회주의냐. 그럼 전체주의라고 하는 학자들이 어떤 전체주의냐. 21세기형 전체주의인데. 이거는 국민들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설명한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왔어요. 왜 이런 사례들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네? 엊그저께도 국가보훈처에서 이제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희생한 분을 서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서운하는 그런 나라가 돼 있고 말이죠. 국가의 재생산태는 파탄이나서 공무원 수를 줄여야지 이 나라가 사는데,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9만 명을 늘리고 올해만 3만 명을 늘려서 12만 명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누굴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선 공약이 잘못됐으면 바꾸면 되는데 표 얻을 때만 좀 거짓말 다 하고 하니까 연일 안보대로 수렁에 빠져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냥 밀어붙여서 임명하고 아주 이야기도 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미국의 어틀랜틱 카운슬 대서양 연구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Toward a New American China Strategy, 새로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데
이거는 일부러 그 쓴 사람들 명단을 익명으로 했어요. 아마 상당한 부분 중요한 분들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따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급하게 지금 세계 패권 질서도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제가 소개를 하기로 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철권 통치를 하고 황제처럼 등극하면서 대국 굴기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1대1로를 통해서 미국의 패권을 조정해서 중국식 사회주의가 전 세계의 질서를 끌고 가는 그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들고 일어나니까 트럼프가 칼을 제대로 뺐죠. 뭐 낙선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든 미국이 지금까지 투자해오고 세계 패권 국가로서 유지해온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중국과 충돌하려는 지점에서 지금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한창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일전을, 미국의 패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일전을 지키려는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중국의 스파이들을 색출하고 공작원을 퇴출하고, 알다시피 인도태평양 전역을 만들고 쿼드를 만들고 동맹국들과의 그런 연합체를 만들고 유럽 국가들과 새로운 나토 구상도 하고, 이런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미국이 갖고 온 국제 질서를, 자유민주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달러 중심의 국제 통상체제를, 재정운영체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연일 동맹국들한테 미국 편에 서서 같이 이 질서를 지키자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주사파 정권은 정반대로 지난 4년 동안, 올해 5년 차, 이런 미국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하는 척하고 말장난하면서, 네? 중국 공산당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시대의 이단아 김정은 독재 정권에, 네? 돈줄이나 되려고 말이죠. 돈은 직접 안 줬는지 모릅니다만 이런저런 지원책을 마련하고, 원전 지어준다, 무슨 뭐 가스발전소 지어준다, 이런 계획도 다 털어놨습니다. 되지도 않는 정책을 가지고 계속 동맹국들하고 말이죠, 마찰을 일으키고, 그런 들떨어진 인사들 데려다가 자꾸 망언들이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익이 자꾸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그리고 안보의 공고성, 이런 거는 동맹체제에서부터 온 건데, 한미일 협력 체제가 없었으면 가능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거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안 되잖아요. 이념적으로도 안 되고 보편적인 민주 이념도 안 되는 중국 공산당 이념 가지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풍요로움을 보장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된 이념 세력이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균열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끝장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사례들, 얘들을 다 들어드리고 국제 문제는 국제 문제대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이인영이라는 사람, 이거 주사파의 대표적인 그 뭐 장관 중에 한 사람인데, 아니 탈북민 교육기관이 하나원 방문을 숨기고 탈북민도 안 만나면서 북한의 눈치나 보는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는 그런 정권이라고 보십니까? 네? 통일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탈북, 북한의 인권 업무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시하고 말이죠. 북한 인권법 폐지나 시켜달라고 노비하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 영역도 아닌데, 국방부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국방부입니까? 뭐 종북부지. 한미연합훈련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소리 나오고, 이게 도대체 완전히 붕괴됐어요. 국기도 붕괴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우리 국민들의 양심과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마지막 애국심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뭐 하도 많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이제
웬만한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면 이 큰일 났다는 걸 알 겁니다. 올 설은 좀 위기의식들을 좀 더 느끼셔야 돼요. 응? 무슨 탈원전이라고 하면서 멀쩡한 경쟁력 있는 그런 엄청난 말이죠. 부가가치 산업을 수십조 원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려고 하지 않나. 북한에 그걸 갖다 주겠다고 하지 않나. 예?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 전작권을 가져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거짓 평화시를 남북 간에 무슨 뭐 선언이니 뭐냐 하면서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한미동맹 파탄 내려는 전주국을 스스로 지금 떼고 예? 뭐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어서 헌법을 정신을 파괴하면서 말이야. 북한에 아부를 하지 않나.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검찰청 뽑아도 없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력 하수인 역할하는 경호대를 만들어 놓지 않나. 예? 멀쩡한 보를 해체한다고 또 예산을 뭐 수천억 드린다고 하지 않나 말이죠. 중대재해법 같은 거 만들어서 기업 못하겠다고 일자리 그렇지 않아도 안 만들어지는데 노조편만 들어주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되겠어요? 우리 최근에는 무슨 또 표가 된다니까. 코로나 이익 공유제 뭐. 심지어는 1가구 1주택법. 이거 사유재산제 하는 나라 맞습니까? 전부 반시장적인 그런 움직임들이고.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운 국민들. 재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잘 도와줘야 돼. 그러나 이건 아니죠. 지금 하는 거는. 국민 세금 퍼붓 게 아니에요. 국가 재정 파탄 나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응? 무슨 절차와 법을 무시한 가덕도 신공항? 기가 막히죠. 그게 무슨 김해 공항을 확장하면 가장 좋은 안이 전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다 조사도 되고 했는데 확실하게 그 결정된 걸 뒤집어 가지고 바다 매립 비용으로 수조 원을 추가로 쓰면서 되지도 않는 표 때문에 주사파 정권은 그렇다 쳐요. 포퓰리즘 정권이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야당 놈들은 뭐예요 도대체? 표를 못 받더라도 제대로 얘기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당이 없다는 거예요. 부산 시민들 일부는 거기 가면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위정자들 믿고 이런 정치인들 믿고 더 이상 이 나라 맡길 수 없어요. 이 지금 법관들이니 뭐니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큰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세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밑에 중간급 간부한테 너 죽을래라 이 새끼 하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에서 원전 폐쇄한 놈을 판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 사유가 없다고 말이야.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법원이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는 지금 사법 행위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투스타급도 안 되는 사람 주사파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니까 참모총장으로 영정하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정치인들 주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마지막 사법 양심에 부린 대법원을 다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런 나라.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돼요. 설에 정말 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다 같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몇 놈 솎아가지고 골로 보내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좋은 세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더 흘러갔다가 일제시대에 허망하게 나라 잃고 36년간 처참한 고통당하고 6.25 때 잘못된 이념 때문에 그 많은 피해를 입고 사상자 난 그런 역사를 되풀이할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감히 드리는 거는 이제 썩을 대로 썩고 골문 대로 골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를 자살골로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해외동포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 여러분, 좋은 명절을 보내시되 이렇게 위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가족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나라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